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전 중개사법 그쵸? 문제 받아보셨어요? 예, 뭐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앞주에 배웠던 거니까 한 번씩 가볍게 풀어보세요. 그죠? 예, 그 뒤에 해설도 들어있습니까? 예, 해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앞주에 배웠던 거. 예. 조금씩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나갈 거예요. 시리즈로 매주 나갈 테니까. 자료를 한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계속 나갈 테니까 그때그때 뭐 많은 거 욕심 안 내도 돼요. 어차피 문제는 7, 8, 9, 10 엄청 풀어도 됩니다. 한 1000문제, 과목당 한 1000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뭐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고 지금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문제는 자료 나가는 정도,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예,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뭐, 이 파트는 뭐 한두 문제 나와요. 이 파트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뭐, 문제가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공부할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55페이지는, 볼 필요 없어요. 개설 파트는 볼 필요 없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2절 그러면 이제 시험, 자격시험이 나와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이 시험 시행 기관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요.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울시 따로, 충청남도 따로, 경기도 따로. 그러면 시험 방법이랄지 시험 내용이랄지 이거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균형 맞추기 위해서. 원칙과 예의가 뒤바뀌면 안 돼요. 원칙은 누구? 시도의사. 예의적으로 누구? 국장. 근데 실질적으로 시도의사가 또는 국장이 시험 시행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요즘 평창 올림픽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해요, 위탁.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위탁을 받는 기관을 알아야 돼요. 수탁기관이 있는데, 수탁기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위탁받아서 여기서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위탁했으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위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이걸 간보에 뭘 한다? 고시를 하게 돼 있어. 그럼 누가 고시를 해야 되냐?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 주체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못 해요. 자, 뭘 거쳐서 하느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뭘 거쳐서? 의결. 자,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의결사항인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넘어갈게요. 자, 56페이지. 원칙 두 줄 몇 줄 보세요. 자, 시험 시행 기간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뭐라 해? 시도지사. 그 다음에 2번. 예외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첫째 줄 보면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라는 단어 있어요. 예, 거기만 몇 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째 줄에 보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란 말이 나와요. 의결 동그라미. 의결 멍그라미? 아주 좋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큰 3번 제목을 보시게 되면 시험 시행 업무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주어 동그라미. 여기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한다는 거. 두 번째 줄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밑줄 보세요. 이게 수탁기관이에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로단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위탁을 했으면 어디다 위탁했는가 이런 것을 간부에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하는 것도 누가 해요? 시험 시행 기관. 거기에 동그라미 쳤어요? 예. 거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실시권자가 누구인가, 어디서 시험을 시행하는가,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번 제목이 뭐예요? 정책심의위원회. 아까 의결을 거치라 그랬죠? 예, 이 심의위원회는 3, 4월 달에 할 거예요. 예, 그 뒤에 넘겨보세요. 이거 다 하고 하면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59페이지 3번에 보면 자격시험 응시 자격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응시 자격 있나 봐보세요. 자,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있지, 지금 남자, 여자? 자, 연령 제한 있겠습니까? 없어요.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국적 제한 있을 거예요? 외국인도 볼 수 있고, 학력 불문입니다. 학력 불문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게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연령하고 국적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빙빙 돌려서 나온다고. 그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따가 결격사유를 배울 건데, 세 번째 시간에 결격사유를 배울 건데, 결격사유 기간 중에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격사유라는 것은 뭐 파산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랄지 이분들 시험 봐서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해서 학교 가면 자격증 나와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결격사유 중에서 못 보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격사유야.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부정행위자 있죠? 컨닝하거나 대리시험 봐고 걸리면 이런 것은 5년간 시험 못 봐요. 몇 년간? 5년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5년간 시험 못 보고 여기는 3년간 못 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시험만 5년 못 봐.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자격 취소되고 3년이라 할 때 이분들은 결격사유잖아요. 이게 중개업 자체를 못 해. 보조원도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요. 3년, 5년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격이 취소되고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지만 중개업도 보조원도 갈 수가 없어. 결격사유는 중개업 자체를 못 해요. 근데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몇 년 못 봐? 5년.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이나 자격증 없는 임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부정행위 해다 걸려도 걱정 없어. 보조원 하면 돼. 5년간. 5년간 보조원 하다가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고 가면 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저히 옆 사람 거 봐야겠다 하면 봐봐. 그렇죠. 그렇죠. 그 컨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엄청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응시 자격 두 번째 줄. 국적, 연령, 경력, 지역 등에서 제한받지 않는다. 그 질문 있어요? 네. 양가리 1번 두 번째 밑줄. 국적하고 연령은 시험이 자주 나와. 돌려가지고. 빙빙 돌려서. 그 다음에 청색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취소된 자 첫째 줄 몇 년간? 3년. 취소된다면 3년 밑줄 보시고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이분들은 중개업에도 두 번째 후단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양가 2번 부정행위자는 두 번째 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계속 밑줄 그어서 이 경우 시험 시행이면 다른 시험 시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서 지체 없이 통보하니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지체없이가 10군데가 나와. 자, 오늘 지체없이 개시를 했어요. 오늘 3개를 배울 거예요. 오늘 진도 중에 3개를 배워. 3개를 확실히 외워드릴게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지체없이 막 넣어주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체없이 넣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지체없이 통보한다 이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아까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천안에서 이렇게 뭐 충청남도에서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걸리잖아요. 그럼 서울 가서 시험 봐볼 수 있어요. 그러면 5년간 못 보게 돼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제 다른 시험이신데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외워야 돼. 우리 과목은 기간 깡그리 해야 돼. 얘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다른 과목은 틀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제줄. 중개보조원이랄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은 될 수가 없다, 있다. 시험만 5년간 못 본다 그랬어요. 예,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험 시행은 여러분들 매년 몇 번 본다고 알고 있어요? 1회인데 그건 다 알고 있죠? 이상했다 동그라미. 1년에 한 번 본 것도 모르고 왔어요 지금? 그것까지는 좀 심각하고 그건 알고 왔을 거예요. 이상 동그라미.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사유?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그럴 때도 시험 시행 기간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뭘 거쳐서? 의결 거쳐. 의결 동그라미.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의결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된다고 학원 등록했어요? 시험 방법. 자, 1차 시험은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선택형이라고 다 알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알고 왔어요? 1차 시험. 어떻게 출제된다고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네, 좋아. 1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이에요.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이의제기 못해요, 이거. 이래서 주관식 단답형 내도 이의제기 못한다고. 안 나올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1차는 그렇다 치고 2차,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2차죠. 그럼 뭐예요? 우리 과목 어떻게 출제된다고 했어요?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요. 그럼 1차는 선택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2차는 논문형에다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됐어요? 그럼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은 논문형이잖아요.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해요? 저 선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논문은. 그렇죠? 그거 모르고 왔어요? 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학원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논하시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아, 논문형이니까. 그렇죠? 쓸 수 있겠어요? 여기 뒤에 앉으신 분? 아, 아주 좋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말자. 뭐 이런.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자료도 논문형이 나갔어요. 선택형이 나갔어요. 선택형이 나오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이야, 원칙. 이게 뭡니까? 근데 A가 있어요, 단서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뭐 하되? 구분하되.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1차 과목이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나머지 2차 과목이죠? 그리고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단서가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처럼 출제가 돼요. 이제 2차 시험도 뭐예요?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1, 2차가 다 선택형으로 나와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동시에 시행한 게 우리가 2차도 선택형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지선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논문 내용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저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우리 과목은 저거의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2차 시험도 선택형으로 출제되는데 이 질문은 틀려. 같은 날 동시에 시행했을 때 그러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원칙은 논문형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과목이 시험 문제라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았어요. 자, 몇 줄 볼게요. 청식 2번에 보면 시험 방법 있어요? 양가로 4번하고 5번을 먼저 묶으세요. 이게 원칙이라고 적어. 양가로 4번하고 5번이 원칙이에요. 양가로 4번하고 5번 묶었습니까? 원칙. 그래서 밑줄 보세요. 1차는 선택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는 논문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1차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2차 시험 방법은 어떻게 나온다랬어요? 선택형 추정 원칙화돼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거기까지. 이제 그 양가로 2번이 예의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는 예적인 단서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2차도 다 선택이 나와요. 이제 그것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색 3번으로 합니다. 시험 일부 면제. 첫째 줄 면제 보세요. 첫째 줄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회. 다음 해란 뜻이 뭐예요? 다음 번을 말합니다. 다음 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번. 그럼 부동산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1차 면제 해줘야 안 해줘? 박사인데도? 안 해줘요? 박사인데? 안 해준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 안 해줘. 오로지 어떤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개념 잡았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험 과목이 나와요. 이 시험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돼. 왜? 일주일만 하고 나오면 과목 다 알죠? 1차 과목 민법 부동산 학개론 다 알잖아요. 이거 학원 일주일만 나오면 다 알아. 근데 신경 안 써도 되고 시험 나온 적도 없고 시험 과목이 뭐냐 이게 나온지 나온지 다 맞히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뭐 과목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책을 잘 못 가져와서 그러지. 자, 61페이지 뭐 5번 출제 및 채점 나와 있습니까? 출제 이유는 임명이촉. 자, 양가로 1번 주었던 거라면 시험 시행 기관 장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는 임명이 총한다. 자, 출제 이원은 누가 임명이 총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권한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다면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도 있고 시도의사 단독 권한도 있고 국장 단독 권한도 있고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도 있고 장이란 건 포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 기관 장이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2번을 읽어보시고 출제위원하고 시험 시행 업무 종사에서 수당과 이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 2번 실내도 저하 출제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내가지고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출제위원들 그런 사람도 있죠. 이분들은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당의 출제인 소속한 기관장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몇 년간 출제인으로 이촉하면 안 되냐? 5년. 5년간 출제인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15회 때 시험 여러분 안 봤죠?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29회인데 그죠? 그 당시에 하다 어렵게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1000명도 합격 못 됐어요. 민법 시험이 하다 어려워가지고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도 50점도 안 나오고 지문이 이렇게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시간에 몇 분 줘요? 시험 시간을? 50분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 40분이었어. 그 사건 때문에 50분 늘어난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원래 1분 내에 풀어가지고 답안지까지 옮긴 시간이 40분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답안지 옮긴 시간 10분 더 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신뢰도 저가 그때 이상한 문제만 다 내가지고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1000명도 합격 안 된다. 그래도 결국 추가 시험 봤잖아요. 서울시청에 데모 왔어요. 부산에서 버스 대절해갖고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고속 전철도 없어서 버스 타고 왔지. 그래갖고는 데모하고 그랬어요. 중개사 시험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됐어요. 아까 그 1회 이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1회였어, 1회. 근데 이제 추가 시험을 데모를 했었는데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야. 법에서 이제 법을 바꿔야 돼. 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상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근데 1회로 하지 뭐 부분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이상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뢰도 저하 출제 이유는 몇 년간?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규정이요, 나쁜 규정이요? 좋은 규정이죠. 자, 맨 밑에 운영한 출제 이쪽에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5회 때니까 지금 여러분 몇 회입니까? 29회. 5년 지났어, 안 지났어? 자, 그 출제위원회 또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의 겁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네. 병 줬다, 약 줬다래.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T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입니다. 자, 시험 시행 공고가 나와 있어요. 첫째 줄로단 예정 시험 일시란 단어 있습니까? 예정 시험 일시는 두 번째 줄 후단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가 됩니다. 지금 공고 났을 거예요. 29회. 매년 2월 28일까지니까 그 전에 나와. 예정 시험 일시가. 근데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소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맞아요. 천안에서 어디서 시험 볼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90일 전에 나와요. 뭘 기준으로 해서 90이죠? 시험 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두 번째 줄 후단, 양가로 2번은 마지막 줄 90일 전. 이걸 외워야 돼요. 숙제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목은 기간은 예외 없이 다 공부하라 그랬어요.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시험 장소도 나오고 진짜 시험 일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천안은 천안 공고랄지 이런 데 시험 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응시원서 제출, 응시수수료 있죠? 그럼 이제 공고 나서 이제 원서 제출하러 나와요. 그때 그냥 합니까? 응시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칠판 봐보세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시행 업무가 이렇게 위탁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고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고 이렇게 위탁이 됐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시군구라고 해석해야 돼요. 시군구? 시도? 뭐가 맞아요? 시군구도 나오고 시도 다 나왔네. 시도 조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찍었어. 좋아. 여기는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 시도 조례?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례? 시도조례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네 줄만 밑줄 그시면 돼요. 양가로 3번, 4번은 볼 필요 없고 청책 2번에서 양가로 2번 있어요? 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시고 시도조례라고 적어. 시도조례. 그리고 다만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나와 있습니까? 네, 밑줄 그시고. 자, 그 밑에 이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 그렇게. 체크하셨어요? 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합격자 결정이 나와요. 여기는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차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죠. 평균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60점. 과락 몇 점 없이? 40점. 이거 모르신 분 없죠? 2차 과목도 똑같죠?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합해서 평균 몇 점? 60점. 과락 몇 점 없이? 40점. 지금 3번 내용이 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볼 필요 없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시험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양가로 3번 두 줄 이걸 알아야 돼. 양가로 3번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 동의 응시성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쳐보세요.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습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시험 시행기관장이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죠? 절대평가. 근데 만약에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이렇게 시험 공고가 나와버려요. 최소 선발 인원이.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면 1등부터 10,000등까지 자른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때는 시험 시행기관이 단독으로 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의결사항이란 말.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공고할 때는 미리 의결을 거쳐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절대평가에서 뭘로 전환돼요? 상대평가로 전환돼 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등부터 10,000명 뽑는다. 그렇게 공고 나버리면 10,000등까지 자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색 4번 합격자 공고. 합격하면 합격증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공고하느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그 시험시행기관장 동그라미. 합격자 공고권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하게 된다는 거. 시험시행기관장이 한다는 거. 그러면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합격자 공고하면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합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자격증.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줄까? 시도지사가 줘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지사. 위탁한 사람이 해도 시도지사야. 자격증은 오로지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안에서 시험 볼 거죠? 그럼 어디로 받으러 가야 돼? 충남 도지사야. 또 천안시장 하지 마라.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남 도지사, 도청에 가서 받아와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64페이지 청색 1번 자격증 교부 나와 있습니까? 주어 동그라미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이게 중요하고 시도지사 동그라미 쳤어요. 자, 두 번째 주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옵니다. 1개월 이내. 이거 알고.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자격증 나와? 1개월. 그러면 이제 올해 언제 시험 봐요? 자, 그러면 딱 한 달 만에 11월 말에 공고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니까 12월 달에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넘기기 전에 자격증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넘기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다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엄청 많죠? 공인중개사. 그렇죠. 나는 오늘 처음 강의 들어왔는데 공인중개사. 기분 째진다는 말을 쓰죠. 해주셨어요. 공인중개사 되는 거예요. 자, 자격증 교부한 사람은 시도지사 반드시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청색 2번 자격증 무슨 교부? 재교부 사유는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건 딱 하나야. 누가 재발급 해주느냐 이거. 세 번째 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양가로 1번 교부한 시도지사. 체크하세요. 그러면 시도지사인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그럼 맞아 틀려? 자격증 교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충남도지사한테 교부 받겠죠.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간 게 아니라 충남도지사한테 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했던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것만 믿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절.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 나와 있죠? 뭐 자격증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 말라 이 말인데, 그 뭐 책을 바로 보세요. 밑줄만 긋게요. 65페이지. 1번에서 양갈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동그라미.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양도되어 하면 양갈 2번 어떻게 되냐? 자격이 뭐가 돼버리고?
취소가 돼버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이 돼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벌칙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누가 빌려달라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빌려주면 돼? 안 돼? 걸리면 자격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우리 과목은 또 제재를 다 외워야 돼.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재가 사람 죽인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요. 자, 뒷배 넘어서요. 자격증 양수 등 금지. 누구든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걸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빌려 쓰지도 말란 소리죠? 이걸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이건 징역 벌금만 들어가. 왜 징역 벌금만 들어가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취소되고 1년하고 1천이고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려 쓰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란 말이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만 찍으세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앞으로 이것도 1년하고 1천이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그래서 이제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하고 1천이야. 어디든 마찬가지야.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뭐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다 1년하고 1천 공통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벌칙 외우기 쉬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명함 같은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받고 돌리면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건 걸린가 봐요. 걸리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부동산, 뉴스, 대표, 명함에다가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받고 다녔어. 자, 이것은 방금 이 조항이 걸릴까요? 걸리면 1년하고 1천인데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받고 팍 돌렸어.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안 걸릴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좋았어요.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안 걸려? 안 걸려? 걸려? 걸린다는데 여기는? 반대 경우 우리 이거 처음 오신 안 걸려? 좋았어요. 자, 이것은 걸립니다. 여기서는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걸린다고 했어요? 판례에서 유사명칭으로 봐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애매모호한 것을 뭘 공부를 했어요? 이미 이런 것은 판결이 나와 있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판사가 이미 이건 유사명칭 걸린다. 그럼 판사 판결을 할 때 그냥 지 마음대로 내린 게 아니에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게 아니고 판례 왜 그런가를 그 이유를 써야 돼. 왜 그러냐면 남들이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라.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어요? 판례 2번 판례에서 네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2번 판례에서 네 번째 줄. 2번 판례에서 네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기재했다. 그러면 유사 명칭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도 여러 번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밑줄 그어놓고 그 위에는 안 읽어보고 거기만 읽으면 돼요. 그 줄만 읽어도 돼.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런 건 유사 명칭으로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칭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사칭하고 싶어도 좀만 참아보세요. 그렇죠? 내가 자격 취득하고 쓰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배웠거든요. 뒤에 넘겨보실래요?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69페이지가 뭐가 나와요? 자격증을 드릴 테니까, 자, 성명하고 생년월일 적어봐. 자격증 미리 드릴게요. 너무 신나죠? 그리고 밑에 시도에서 직인란이 있죠? 자, 이게 전부요. 이거 별것도 없죠? 이것이 이제 자격증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코팅해갖고,
책상 앞에 붙여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고팅해서. 그래서 공부 안 될 때마다 내가 이걸 취득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 안 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봐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파트는 그 정도 하고 오늘 주로 강의할 것은 이제 74페이지 3장 파트예요. 이 3장 이제 개설 등록하고 무슨 사유? 결격사 이걸 공부할 건데 그 74페이지 5페이지는 그 의의하고 법적 성격이 있죠.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는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은 뭐 시험도 잘 안 나오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76페이지 2절 개설 등록 절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고 관청에서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우리는 시험 보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을 배운 것이 우리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등록 절차. 그러면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미리 자격증을 준 거예요. 자격증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줘야지 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미리 줬어요. 그럼 이제 칠판을 봐보세요. 가장 먼저 등록 기준을 구비를 해야 돼. 뭘 구비를 한다?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가면 구비서류 검토합니까? 자,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뭘 해줍니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통지 받고 나서 뭘 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무슨 보증 설정? 업무 보증 설정. 자, 보증이 설정이 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와. 등록증이 아까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게시? 업무 게시. 자, 이것이 등록 절차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고요. 여러분 책 순서대로 들어갈 겁니다. 잘 봐보세요. 자, 등록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겠어요? 공인중개사라는 건 자격증만 있는 사람. 그럼 애국인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애국인도 자격증 있는 애국인은 가능하죠? 또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그러면 애국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애국 법인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주의할 것 두 가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분들이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이중 소속 양쪽이 취업한 걸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소공이 등록하면 한쪽에서는 직원이지만 한쪽에서는 사장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았어. 소공은 등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등록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격 취득하지 않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이번에도 또 해가지고 또 졌더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소공하고 변호사는 바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76페이지 다 끝났어요. 자, 76페이지 그 1번, 청색 1번이 공인중개사 및 법인 있죠? 양가리 1번 첫째 줄만 미적하세요.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애국인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첫째 줄 애국인 동그라미. 찾았어요? 후단에 애국 법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거의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자, 칠판에 적힌 거 체크하는 거요. 다른 거 체크한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청색 2번 등록 신청을 제한받는 자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주어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소공은 소공 신분을 가지고 등록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만둬야 돼, 안 둬야 돼? 그거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변호사 동그라미.
변호사 동그라미 쳤어요? 변호사 신분 가지고 돼? 안 돼? 안 돼. 이분들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겸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자, 큰 2번 보면은 오른쪽 등록 요건 기준 나와 있죠? 조문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이걸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 거예요. 뒷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는데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그래, 자연스럽게 다 합격해요. 봐봐. 이렇게 착착 나오는데 합격 못하면 이상하지, 그죠?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요건은 공인중개사 갖춰야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등록 기준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갖춰야 등록 기준은 이쪽이고 이쪽은 누가 갖춰야 거? 법인. 그럼 공인중개사 갖춰야 등록 기준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당연히 전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실무교육 들어보셨어요? 이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중개업 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에요. 그죠? 미리 받는 교육이라고. 이걸 안 받으면 등록을 안 시켜줘. 그러면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굴까? 11, 12월 달에 도시문도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배운 바 있어요. 11, 12월 달에. 자, 기억나요? 안 나? 좋았어요. 여기는. 갸우뚱까지 나왔어. 네, 좋아. 실시권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협회는. 국장!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안 하고 협회랄지 이런 데, 학교랄지 이런 데도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언제 받아야 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이게 신청일 기준에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럼 나는 한 5년 후에 등록을 할 건데 친구들이 받으러 가니까 같이 가면 돼, 안 돼? 그것은 또 받아야 돼. 너무 오래돼 버렸잖아요.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계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돼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등록이 되고 또 하나가 중개에 뭘 갖춰야 돼요? 사무소를 갖춰야 돼요. 자, 그냥 들어보세요. 사무소는 아무 데나 둔 게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근데 이제 건물이 이제 신축을 했는데 장소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근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준공검사는 떨어졌어. 그런 건물에 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이건 또 가능해. 막상 이제 사무소 어디로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는 사무소 낼 수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서 막았어요. 뭐 컨테이너 박스라지 이런 가설 건축 못 하게 돼 있고. 됐어요? 그럼 봐보세요. 미등기 건물에는 사무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됐어. 어디만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 등기. 보통 이제 건축물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등기부 올라가거든요. 가능해. 근데 무허가 건물은? 거기는 또 안 돼. 무허가 건물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럼 면적 제한이 있어요? 한 평이든 100평이든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전세든 임대든 사용대차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그러면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 쓴 걸 말하고 사용대차란 건 뭘 말하겠어요? 무상으로 빌려 쓴 거. 공짜. 아, 좋았어요. 아주 표현이 아주 S로 아주 좋았어요. 아,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야. 자, 이해되셨어요? 예, 좋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사무소는 이 정도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갖추면 돼. 뭐가 없어야 돼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가 아니어야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이것이 이제 개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입니다.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78페이지 공인중개사 등록기준 제목이 그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에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거세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몇 년이네? 1년. 누가 실시권자로서요? 시도지사. 거기까지만 밑줄.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양가로 2번. 뭘 갖추라 그랬어요? 사무실을 갖추라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은 다 밑줄 그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을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이 단어 밑줄 그었어요? 두 번째 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르기 전의 건물도 포함이 된다는 단어 있습니까? 예, 밑줄 보시고. 또 가설 건축물은 제대므로 가설 건축물 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 지문. 그리고 주의할 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거기다 적어 옆에다가 뭐가 건물은 안 된다고. 뭐가 건물? X라고.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되 뭐가 건물은 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전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동그라미 소유권,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 뭘 확보하면 돼? 뭘 확보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사무소 면적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DP 넘어가세요. 양가로 3번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 질문 있어요? 등록 후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등록 후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등록 후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추면 여러분들이 당장 등록하러 갈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색 2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법인 등록 기준으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칠판으로 봐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우리 천안 쉐로물 기준으로 해서 법인 하나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 전국의 부동산을 휘어잡자고. 천안에다 주된 사무소 두고 아산에다 분사무소, 서울 25개 분사무소, 저기 대전 각 구마다 분사무소, 그죠? 전국 부동산을 휘어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가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의 무슨 회사일 것? 상법상 회사가 되든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그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 회사 종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회사 종류예요. 첫 번째가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5개 중 아무거나 설립해도 돼요. 뭐 요즘에 가장 발달된 회사가 뭐예요? 이 주식회사 만들면 돼요. 근데 이 회사 만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상법에 보면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중개회사가 되려면 자본금 얼마 가지고 가야 돼? 5천 원.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법상에서는 영리법인, 다 영리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등록이 안 돼.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영리가 아닌 걸 목적으로 해.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 하고 밑줄 긋으니까 칠판 봐봐요. 두 번째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업무? 법정 업무가 뭐냐? 법 14조입니다. 우리 중개사법 몇 조? 14조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만? 겸업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이게 이제 법 14조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6가지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또 장을 바꿔서 나오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걸 알아야죠.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안 하겠다. 그래 봐요. 겸업은 아예 안 하겠다. 6가지도 안 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줍니다. 해줘. 뭐가 하니까? 중개업.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상담업도 같이 하겠다. 근데 상담은 이 6가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등록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이건 당연히 해주지.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안 하되 상담업만 하겠다. 그러면 이건 등록해 줘? 안 해줘? 왜? 중개업은 이건 상담회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등록 안 해준다는 걸 줄여서 뭐라 해요? 그렇지. X라는 거. 아주 좋았어요. 어렵금 없이 저렇게 대답이 나올 정도면 수석하지 않을까? 그죠? 아주 좋았어요. 상담. 이건 등록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법 몇 조? 14조.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대표자는 뭐 해야 돼요? 법인은 대표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기가 돈 많이 투자했다 해서 대표자 돼야 돼? 안 돼? 자격증 있는 사람만.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이라 했어요? 제한. 제한. 자, 임원하고 사원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으면 돼요. 공인중개사일 때. 몇 분의 1?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임원은 누구를 말해요? 법인에서는 이제 임원하고 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임원은 이 두 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는 임원들이 있는데 이사 감사를 말해요. 뭔 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감사를 둬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이분들이 임원이라 그래요. 그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 집행자를 따로 둬.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원이란 건 누구를 말해요? 사원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두 회사의 사원들이 있어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유한책임사원 같이 구성된 회사고, 이 한 명은 전부 다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구만? 무한책임사원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을 말해요.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무한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 재산으로 빚을 못 갚으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책임을 질 사람. 그러니까 단순 직원들이 아니죠. 이거. 경영사람이. 물론 이런 회사들은 뭐 혼자서 다 해. 사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그런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란 말이에요. 몇 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봐요. 자, 이건 뭘 것 같아요? 그렇지. 동그라미. 맞았어. 아주 맞았어. 잘 맞히네. 자, 얘기는 뭘 것 같아요? 법인. 비슷했는데, 어차피 이건 어려워. 내가 이야기할게요. 임원인데 10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임원 맞히기도 어려운데 10명까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기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대표자 한 명은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대표를 제한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제하면 몇 명 남았어? 9명 중에서 몇 명? 3명 중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총 4명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대표자까지. 그럼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해줘, 안 해줘?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앞주에 이건 소공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임원인 소속 공인 중에서 기억나? 소공이야. 계약서 쓰고, 여기는 계약서 써, 못 써? 못 써요. 임원이지만 계약서 못 써요. 보조원처럼 취급돼. 자,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도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사무소 아까 배운 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 아까 저쪽에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원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임원 몇 명이요? 10명이잖아요. 그럼 몇 명 실무교육 받으라? 10명 다. 자격증 있든 없든 중개업을 하든
안 하죠.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전원이 받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 이것도 결격 사유 없어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한 명으로 있으면 등록 안 해줘. 전원이 결격 사유 없어요. 이거 이제 법인 등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법인 만들 때 이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법인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쳐야지. 오, 죽었어요. 자, 80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제목 몇 찍으세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등 협동조합. 근데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자본금 얼마 이상일 거?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회사 종류만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회사 종류 몇 가지? 5가지. 거기만 몇 줄 보세요. 함량,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동그라미 3번 세 줄만 몇 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개업군용 법인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죠? 비영리법인 민법상 회사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그 질문하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임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만 밑줄. 밑줄 볼 때는 어떻게? 진하게 밑줄 그어봐요. 어느 정도 진하게 밑줄 그어야 돼요? 뚫어지지 않을 만큼. 자, TP에 넘어가. 또 책이 뚫어지면 큰일입니다. 자, TP에 넘어갔어요? 양가로 2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법정 업무. 가로 안에 몇 조? 14조.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14조 업무가 중개업하고 6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제목 밑줄 그어서 두 번째 점 밑줄 그으세요. 법인은 기본적 필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돼야 하며, 그죠? 중개업 외에는 다음 업무가 그 밑에 몇 가지? 6가지 할 목적으로만 설립된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중개업하고 6가지 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것이 이제 14조 업무입니다.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6가지는 다음 주에 또 나와. 이렇게 여기서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대표자는 뭐 해야 돼?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한 동그라미 임원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세 줄만 밑줄거세요. 임원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를 말하고 뭔 사? 유한책임회사는 업무 집행자를 말합니다. 나와 있어요? 사원이란 함명합자회사 무슨 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해됐어요? 그것까지 체크. 멍크? 체크. 자, DP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오른쪽 4번은 대표자, 임원, 사원 몇 명이 실무 받았어요?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핵심. 전원. 그리고 두 번째 줄, 이 경우 임원 사원은 자격증 유무를 불문한다는 말, 중개업을 담당한 자뿐만 아니라 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는 말, 몇 줄 그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제목 밑줄, 사무소를 갖출 것. 아까 사무소는 왼쪽에서 배운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버려요? 그렇지. 빼든지 교체하든지 아주 좋았어요. 확 가감을 빼버려. 잘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가출 등록 기준, 법인이 가출 등록 기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이걸 배운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요. 그렇죠. 쉬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 밑에, 아니, 이쪽으로만 닦으세요. 이해 것하고 저쪽 나눠놓고. 예.